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창의력이 팡팡 도전 창의 퀴즈 왕의 은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창의성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김선달이 봉이로 불리게 된 사연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봉이 김선달이라고 들어봤나요? 왜 김선달이 봉이로 불리게 되었는지 함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김선달이 시장에 가게 됩니다. 시장에서 김선달이 닭을 보고 이 상인에게 물었지요. 이것은 봉입니까? 봉은 봉황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자 상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이것은 닭이요 라고 김선달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선달은 마치 모자란 바보처럼 계속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것은 봉이요 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닭이 봉이냐 닭이냐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착한 여러분은 계속 바보 같은 사람이 와서 귀찮게 구는구나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은쌤 같으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좀 모자란 사람 같고 계속 자기가 봉이라고 우기는데 이걸 봉이라고 하고 팔아버려? 자, 이 상인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선달에게 이 닭을 봉이라고 말하고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자, 김선달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김선달은 이 닭이 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닭을 가지고 원님에게로 간 거죠. 그리고 이 원님에게 봉이라고 하고 바쳤습니다. 자, 그러자 원님이 화를 내면서 예끼, 너 나를 놀리느냐? 이것은 봉이 아니라 닭이다 라고 하고 김선달의 볼기짝을 때렸습니다. 자, 김선달이 원님에게 억울하다며 상인이 자신에게 이 닭을 봉이라 하고 팔았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인은 김선달에게 그 봉값 플러스 볼기짝을 맞은 보상비까지 두둑하게 주고 김선달은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선달이 봉이라고 불리는 사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김선달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요? 자, 친구 여러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닭을 봉이라고 우겼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 그리고 원님에게로 가서 바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고 원님에게 이제 소송을 받아서 그 봉값 플러스 보상비까지 타냈다. 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선달의 의도대로 상인의 그 닭을 봉으로 판 것이죠. 원래 상인은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선달이 자신의 의도대로 상인을 유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김선달이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친구들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신하가 목숨을 구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출처는 한비자라는 중국 철학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신하가 왕으로부터 어떻게 목숨을 구하는지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에게 어떤 사람이 불사의 약을 바쳤습니다. 자, 친구들 불사의 약이 뭐냐면요. 죽지 않는 약이에요. 와, 이런 약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왕에게 이 불사의 약을 안내인이 가져다가 이제 바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왕을 모시는 시종이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요? 자, 그러자 안내인은 얘기했겠죠. 네,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이요? 네,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시종이 글쎄 왕에게 약을 바치지 않고 그 중간에 자기가 꿀꺽 먹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 귀한 약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래서 시종을 죽이려고 할 때 시종이 화려한 논리로 왕을 설득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떠한 논리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두 가지의 논리인데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분명 먹기 전에 안내자에게 물었다. 이것은 먹어도 되는 것이요? 그랬더니 안내자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난 먹은 것이다. 그러므로 안내자의 죄이지 자신은 죄가 없다. 아닌 줄 알면서도 묘하게 그럴듯하네요. 자, 두 번째 논리는요. 내가 지금 먹은 것은 불사의 약이다. 죽지 않는 약인데 지금 그 약을 먹었다고 나를 사형시키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 약은 사약되지 않느냐. 그럼 불사의 약을 불사의 약이라고 믿은 왕이 바보같이 속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두 번째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은 시종의 논리에 넘어가서 시종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 시종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시종이 어떤 말솜씨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 글 속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써보시는 겁니다. 아까 풀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것을 잘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써서 빈칸에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창의력 문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각각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작업이고 이제 여러분이 창의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선달과 시종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고 과연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둘에게 상과 벌을 내리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상과 벌을 내리고 왜 이유를 들고 이 상과 벌에 어울리는 이름도 함께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먼저 김선달과 시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죄송해요.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두 인물의 좋은 점은 상으로, 그리고 나쁜 점은 벌로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창의성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김선달과 시종은 이제 각각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의적인 방법, 색다른 방법, 지혜와 논리로 그것을 얻어냈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상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인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왕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촬영하는데도 지금 서울 온도가 36도예요.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방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